지금 야권에선 양초의 난이란 유행어가 돌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초선 의원인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끊임없이 치고받는 양상을 꼬집는 말입니다. 초선은 역시 정치력이 없으니 당직을 주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양초의 난 짚어봅니다. 최승현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 그리고 서양호 기본정치전략연구소 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의원이 무슨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착하던 안철수 의원은 어디 가고 지금 혁신전대하자, 문한방 연대하자 그랬더니 혁신전대 먼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격이 변한 거죠,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잃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 박원순 시장하고 이제 뭐 그 단일화를 할 때나 대선을 이제 단일화할 때나 뭐 그럴 때까지는 어쨌든 이제 뭐 그 자신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 어떤 정치판에 대한 생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후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는 뭐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데 들어와서 지금 한 1년, 2년 가까이 지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는 순간 그야말로 이제 이 바보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대로 총선이 지나가고 문재인 대표가 지든 이기든 문재인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경우에 자신의 세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있지도 않은 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자신한테 돌아올 수 있는 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문재인 대표의 어떤 그 제안 자체를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굳이 억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소장님 그 어떻게 보세요? 밀려서 정말 이제 밑져야 본전이니까 던진 수가 있긴 하지만 묘수가 될 수 있습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뭐 전당대회야 실제로 개최되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표가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 실제로 전당대회 개최가 목표가 아니라 차제에 강력한 대선 야당의 대선 주자인 문재인 대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나는 비노하고 호남의 지지라도 받겠다 이런 그 계획하에 된 그 얘기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안철수 대표 이번에 행보 보면 정치인이 다 된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정치인은 본심하고 엄살하고 거짓말인데요. 본심을 이번에 솔직히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사퇴해라. 내가 전당대회에 나가서 대표 되고 싶다. 그리고 엄살은 세력이 있는 문재인 대표가 유리하지 않냐. 그렇죠. 나 세력이 없으니까 불리하다. 저는 조직도 세력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한 선택이라고 말렸습니다. 본인이 사퇴한 마당에 문재인 대표 다시 출마해서 당선되겠습니까? 거기다가 호남의 지지율이 낮아져 있고 비노 진영들이 똘똘 뭉쳐 있는 마당에 문재인 대표가 결코 유리할 수 없는데 엄살을 부리는 것 보면 그렇고 마지막으로 거짓말인데 뭐냐면 그 얘기하시는 거짓말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뭐냐면 출마해야 문재인 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사퇴하라는 얘기를 하지 말으셔야죠. 그러니까 앞뒤 형용 모순이어서 이제는 안철수 대표가 정치인 반열에 올라선 게 아닌가. 솔직하게 전당대회를 개최하자는 목표라기보다는 당내에 있는 반문재인 세력인 비노와 호남의 지지를 얻고 싶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단문단답으로 전당대회 던졌는데 안 받을 거 알고 던진 거면 전당대회를 문 대표가 안 받는다면 탈당하지는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탈당은 원래 그 칼 속의 칼은 꺼내기 전에 그 힘이 있는 거지. 그래서 꺼내면 실제 탈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국민적 동의가 있는 명분이 필요한데 나 당대표 아니니까 공천권 행사하기 위해서 탈당해서 내가 당만들 당대표 공천한다? 이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기 때문에 탈당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총선이 문 대표 체제에서 치러지면서 계속적인 비판을 해나가면서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있을 거취를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 실장님은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으로 많이 컸다고 평가를 하시지만 사실 앞서도 양초의 난이라는 말은 문재인, 안철수 이 두 분 다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젖비린내 나는 새내기 아니냐 이러한 시선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당내에서도 둘 다 안 되겠다 이러한 기류가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뭐 하여튼 양초의 난이란 말이 나오는 것처럼 두 초선 때문에 정말 이 당 자체의 어떤 국민적 지지도가 엄청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던 골수 지지층조차 정의당으로 빠진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지금 중도층뿐만 아니라 그 골수 지지층마저 지금 계속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일부 의원들은 이제 두 사람한테 백의종군을 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이 그냥 정치적 수사만인 것 같지는 않은 게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나로선 보여줄 성의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내 로드맵대로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
그 현역 의원 20% 물갈이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의 갈 길을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당에서 비노 호남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가 예측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정말 당에 쪼개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백의종군의 앞장서라 이 말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오늘 오영식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렇게 문하고 안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다 보면 당이 끝간데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면 그러니까 예전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이끌 때 네. 당이 참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아주 중립적인 인사가 그 당을 이끄는 상황을 만들거나 아니면 문재인, 안철수, 뭐 박원순 시장이 조금 일부분만 참여하더라도 이 여러 명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공동으로 이끄는 네. 그러니까 문안박 공동지도 체제는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게다가 중립적인 인사까지 포함을 해서 좀 한 7, 8명 정도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비대위로 가면 곧 이제 총선 공천을 해야 되는데 공천을 두고서 지금 큰 재산 덩어리를 지금 7명이 나눠 갖는다, 뭐 10명이 나눠 갖는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도 지금 계속 욕먹으면서도 쥐고 틀어지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은. 사실은 이제 네. 문재인 대표가 저러는 이제 배경에는 네. 당연히 이른바 이제 친노 패권주의로 비판받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비노 진영에서 좀 너무 확대해서 네. 비판하는 측면도 있지만 문재인 대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식구들을 확실하게 쳐내지를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가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먼저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문하고 안,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싸우게 되면 당에 대한 어떤 국민적 호감도는 계속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10% 초반대 지지율을 갖고 총선을 치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정말 당을 살리고 싶다면 오늘 김성곤 저 의원이 이 불출마 선언을 했지 예. 않습니까? 네. 제 상식으로는 문재인 대표 주변에 다선 의원들이나 문재인 대표를 정말 아낀다고 생각하는 친노 의원들부터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 의원의 편은 아닌다만 아니 백의종 의원이 원래 장군하던 사람한테 장수 옷을 벗고 따라오라는 거지 안철수 의원 같으면 내가 장군 해본 적도 없는데 나보고 백의종군 하라 그러냐는 얘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 실장님 그리고 오늘 낮에 여의도에서 민취업 그 유명한 민취업 송년회가 열렸다는데 분위기가 좀 YS 선거 이후라서 남달랐나요? 그 YS 추모 때 모였던 분들이 한번 모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 현안 때문에 어떤 세력화 이런 의미보다는 그 지난번 YS 연결식 때 김영삼 전 대통령 연결식 때 모였던 분들이 그 서로 덕담을 하고 뒤풀이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서 오늘도 공항에서 나타났지만 김무성 대표의 입지가 예. 상당히 좀 지난번에 왜 립서비스 하지 마라 예. 앉아서 일을 안 하고 뭐 한다는 사람이 사실은 야당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김무성 대표한테 얘기한 게 아닌가 해서 아마도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출국하시면서 신신당부한다라고 한 발언 그 한중 FTA 꼭 통과시켜달라는 발언을 김무성 대표하고 원유철 대표한테 했는데 그것도 립서비스 하지 말라는 게 오히려 야당 보고 한 게 아니라 김무성 대표한테 한 게 아닌가 하고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취업에 대해서는 정치 현안보다는 아마 그냥 단순 친목 도모일 것 같고요. 그 안에 참여했던 그 여당의 그 비박계 의원들이 아마 그 대통령의 그런 질타 때문에 뜨끔한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빨리 송년회가 마무리되고 정기구 경면으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속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의 환송을 받으며 유엔 기후변화 협약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두 대표에게 잘 부탁합니다. 이 한마디를 남겼는데 잘 부탁합니다. 부담감 100만 배가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며칠 전에 정말 국회를 향해서 립서비스 얘기를 호통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 어제 대통령이 보여줬던 화사한 미소와 더불어서 잘 부탁합니다는 정말 잘못하면 죽는다 하는 정말 엄중한 경고처럼 들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무서운 분이 웃을 때 더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은 그래서 FTA 그 비준안이 국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본회의 통과했다 그러죠. 그쵸. 방금 저희 방송되기 직전에. 예, 찬성 196표, 반대 33표, 기권 36표 해갖고 총 256표, 256명이 이제 그 표결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자, 이제 FTA 비준안만 통과되면 대통령이 말한 잘 부탁합니다. 이게 다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가볍게 부탁하고 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있지 그렇습니까? 않을까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잘 부탁합니다. 뭘 일단 뭐 잘하는. 경제 살리기 위한
그 관련 5대 개혁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입법과 네. 정부 예산이 있는데 뭐 예산이야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정부에 부의되기 때문에 통과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개혁 법안에 대해서 특히나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12월 5일 민중대회가 목전에 두고 있어서 그렇죠. 아마도 개혁 입법들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잘 협의해서 반드시 좀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솔직한 속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승현 차장, 이 박근혜 대통령이 특히 외국에 나가 계실 때 국내외 어서 큰 사고가 터지는 징크스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또 나가셨으니까 네. 이번에 어디 국내 여당이나 이런 데서 뭐가 하나 터지지 않나 그렇게 우려 내지는 관측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런 사고가 터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안 되지만, 이제 예. 뭐 사실은 대통령이 나갔을 때 김무성 대표가 좀 사고를 좀 약간 실수로 발언을 하거나 예. 뭐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김무성 대표도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이 나갈 때마다 본인에서 비롯된 논란 때문에 많이 좀 고민을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좀 조심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이번에는 좀 조용한 순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이 정몽준 전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에게 내년 총선에서 서울 출마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분의 패자 부활전 이루어질까요? 아니 정몽준 의원은 피파 회장 나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거는 거의 그냥 게임이 끝난 것 같고 네. 그럼 다시 이렇게 김용태 의원이 부추겨서 출마를 할까요? 국회의원 출마? 글쎄 뭐 이제 대선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게 맞는데요. 예. 네.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파 회장 선거에 워낙 올인을 한 상황이었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의 싱크탱크도 하나 해체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 뭐 좀 아들 때문에도 논란이 있어서 패배했었던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국내 정치 무대에서는 약간 자숙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피파 회장이 뭐 물론 이제 굉장히 불미스러운 그쪽에 무리한 억지 때문에 이제 결국 포기하게 된 상황이 되긴 했지만 바로 총선 모드로 돌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반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황식 전 총리 경우에는 그러면은 정몽준 의원보다는 그래도 저 몸이 좀 가벼운 편이네요. 그렇죠. 예. 김황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필승 카드 중에 하나로 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데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예. 뭐 물론 이제 김황식 전 총리가 어떤 정치적 욕망이 커서 뭔가 한번 이번 총선에서 큰 승부를 걸어보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호남에 출마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그렇게까지 하실 것 같지는 않고 서울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분명히 아마 김 전 총리에 대한 출마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이 되는 게 누구누구 나가라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서울에서 새정치 17석, 새누리 17석, 예. 새정치 31석인데 이게 이제 내년 총선에서는 더 뒤집힐 것이다. 더 새누리한테 더 어려워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이다라는 게 지금 예상이 나오고 김용태 있는 의원 거잖아요. 얘기인데 예. 엄살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뭡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정몽준, 김황식 총리에게 동의를 얻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친박 이후에 이원 집정부 얘기하면서 반기문 카드를 얘기하니까 그렇죠. 김용태 의원이 김무성 대표의 직계라고 할 수 있는데 발끈하면서 이번에는 멍군 형태로 우린 반기문 말고 당내에도 이렇게 정몽준, 정황식 이런 총리들이 많이 있다. 있다. 그런 성격의 의미이지 실제로 두 분에게 의사를 확인한 건 아니고 정몽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나갔다가 낙선한 분 아닙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총선에 출마하려면 이분이 목표가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과 정치의 입문화 다시 한번 재출마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서울시당에서는 이번 서울시를 여당이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탈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모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용태 의원이 촉구하는 것 같고 하지만 정몽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왜 내가 출마해야 되지라는 명분, 대선 출마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 대장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